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제공 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2월 15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저희 스폰을 해준 곳은 매트릭스 투자자문입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은 현재 고객과의 계약을 기존 두 군데에서 한 군데, 즉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을 이제 직접 보시려면 여의도 본점 영업으로 오셔야 되겠고, 오후 1시부터 2시 반, 3시 사이에 계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시 반이 맞겠네요. 그리고 사전에 오전 중에 780-2522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계약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광고 끝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급락 그리고 반도체 폭락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한국 시장도 거래소는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마지막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76.57포인트 1.84%로 적지 않게 떨어지면서 4,100이 무너진 4,090.59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약 한 1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만, 반면에 외국인들이 1조 넘는 돈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6천억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은 351, 그리고 하락 종목은 532종목으로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하락 종목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졌고, 하이닉스가 3% 육박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지수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나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되면서 지수 하락을 크게 키웠고요. 반면에 그 다음으로는 기계 장비, 그리고 운송 부품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으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폭을 업종별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운터파트로는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쓸어담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전일 대비 0.16% 1.49포인트가 올라가면서 938.8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 수는 698종목, 내린 종목 수는 956종목으로 내린 종목 많았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했습니다. 개인들이 1,8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80억 매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등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급락하자 다른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린 시장에 있었던 유효자금들이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일부 2차 전지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들도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주 급락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작성된 거라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직결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고속버스 터미널 이후로 계속 어떤 흐름이 있냐면 자산주들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재미나게도 금속, 비금속, 비철금속,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종이목재 이런 쪽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주하고 더불어서. 근데 신기한 게, 와, 진짜 저같이 노땅들만 아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자산주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주식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나쁜 말로 표현을 해보면 대주주가 회사한테 내 회사인데 법인이야. 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못 갖고 가면은 횡령이야.
그래서 횡령을 안 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주주가 회사의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월급 있죠. 월급 있고 자동차 같은 거 회사차 막 쓰고 다니는 거. 예전에 뭐 H모 타이어 관련 회사가 대주주가 말도 안 되는 슈퍼카를 회사 돈을 사가고 집에다 놓고 있는 뭐 그런 것도 결국은 일종의 횡령이지만 잘하면 횡령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돈 뺏기잖아요. 그죠? 회사 돈 뺏기인데 또 하나는 배당이에요. 배당. 근데 배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주주쯤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기 때문에 49%가 넘는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씨 내가 법인세도 내는데 이걸 또 세금을 또 내? 아까워서 못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를 가든지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25%? 27.5%? 그것만 내면 된다고? 할 때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저는 못 삽니다. 저희는 이걸 못 사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왜냐면 너무 시가총액이 잘해가지고 저희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진입하려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하고 진입하려고 4천억 육박하는 회사였는데 진입하려고 했다가 깜짝 놀라서 포기. 안 사죠. 안 사집니다. 안 사지고 그리고 너무 작아. 저희 입장에서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서는 저희는 이걸 찾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신영 왁고로 화성 엔터프라이즈 한세실업 유니캠 뭐 이런 그다음에 태림포장 아시아제지 이건산업 삼성펄부 이런 것들 한일철강 세아베스틸 심팩 사마알루미늄 고려아연은 뭐 다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와 이런 게 오른다고?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종목들이에요. 이쪽 철강 금속 쪽은 진짜 대양금속, 대한제강, DSLR 제강, 남선알루미늄, NI스틸 뭐 이런 거 와 진짜 요런 건 뭐 크게 안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최근에 시세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관심은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는데 잘 찾으면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오늘 하루의 주가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만은 좀 골 때리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세계푸드 공개 매수를 합니다. 왜요? 상장 폐지하려고요. 현재 시총은 약 1,800원대 오늘 한 20% 올라서 1,800억대가 되었는데요.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다 흡수해가지고 상장 폐지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에 한 4만 원 했는데 48,120원에 직전 가격보다 한 20% 높여서 가격을 썼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가 55.48%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46.87%는 이마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마트의 대주는 정땡땡님이십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공개매수 현재 주가보다 20% 높게 해주니까 그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신세계푸드 주주들은 좋은 뉴스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 끝이 지금 가격이에요. 오늘 올라서 오른쪽 끝이 자 왼쪽 저 위에가 얼마냐면요 2015년인데 고가가 2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한 요쯤 아니겠어요? 요쯤? 그러니까 요쯤 되겠죠. 여기 보이나요? 그 점선? 요거 대략 한 10만 원 내외거든요. 그쵸? 이 주식은 8, 9, 10만 원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야.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코스닥에 먼저 상장을 했다가 그 거래소로 옮긴 거예요. 그때는 주당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여기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때 뭐 12,000원, 15,000원 정도 했었고 그때는 시가총액 뭐 4,500억 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20% 올려받아가지고 48,000원에 지금 해. 그러면 주주들은 어떨까? 지금 마음이. 이 회사가 매출은 적진 않아요. 매출은 굉장히 큽니다. 10년 전에 한 8, 9천억 매출이었고 지금 1조 5천억 넘는 매출이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습니다. 1% 중반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PBR은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근데 기존 주주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20% 비싸게 지금 공개 매수해 주는 게 감사한 일인가? 제 생각은 말이죠. 내가 거래소 주인이라면 이럴 거예요. 여기서 상장 폐지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신세계도 상장 폐지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거래소 사장이면. 거래소 사장 시켜주셔도 안 하겠지만 제가 거래소 사장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앞으로 곡물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거래소 사장이면. 네. 아니 기존 주주들 지금 이 가격에서 말이야.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까? 여기 밑에 빨간 선 살짝 보이세요? 이 빨간 선 밑으로 산 사람 몇 명 되겠냐고 지금 이 회사. 야 여기서 상장 폐지라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코스닥 상장할 때 공모가보다는 더 비싸게 파는 거 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제가 이제 책임 있는 회사라면 이 PBR 0.5배잖아. 그래도 한 10만 원까지는 주가를 올리고 나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아? 상장 폐지를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주를 생각하니까 진짜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지금 차트가 20년짜리 차트예요. 20년 중에 하위 한 20% 안에 드는 가격 아닌가 지금? 오늘 올라서 그러면 그 정도 그나마 올랐지. 그나마 20% 올라서 그런 건데 진짜 이러니까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도록 왜 거래소는 가만히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네.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진짜. 게다가 이게 없는 집도 아니잖아. 없는 집도 아닌데 매출이 적은 집도 아니고 진짜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되겠죠. 자, 고려아연 미국 내 비철금속 재련소를 건립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주가가 4.8% 상승했습니다. 투자 금액 중에 47억 달러는 미국 정부와 미국 투자자들이 합작한 법인이 돈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 돈도 들어가지만 약 10조짜리 회사를 지을 건데 약 50억 달러 가까이를 그럼 꽤 많이죠? 50억 달러면 거의 한 10조 원이면 만약에 10조 원이면은 대략 한 60-70%는 미국 애들이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연, 연,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과 금, 은, 동, 기금속과 안티모니, 게르마늄, 갈륨 등 전략 광물을 생산 회수하는 복합 비철금속 재련소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나르스타 재련소 부지를 인수한 뒤에 이를 활용해 기반 시설을 재구축하고요. 첨단 공정 기술을 적용해서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한 총 13종의 금속 및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뭐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SOED 시장 호평에 따라서 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조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배당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한때 진짜 배당 잘해주는 회사였습니다. 물론 뭐 10조짜리 회사가 막 영업이익 한 3-4조씩 내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윤재성 하나증권연구원이 보고서를 썼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4,954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2,886억인데 컨센서스 대비 대폭 72%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116%나 증가하는 것이고 전년 대비로는 90%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유가 약세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나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제 마진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고 원가 좀 낮잖아요. 그다음에 파라자일렌 등의 마진 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26년도 영업이익은 기존 1조 8천억 예상에서 2조 원으로 11%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돈을 잘 벌면 배당은 좀 잘 줘요. 지금 10조짜리 회사가 2조를 벌면 적게 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 내년도에 요로 인해서 배당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만약에 저게 이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연결된다고 확신만 된다면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예전처럼 한 3, 4조 정도 된다면 그때 당시 시가 배당률이 한 6%, 7%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이 증가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컨셉에 요즘 시대 컨셉에 조금 맞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스페이스X가 IPO 추진한다는 뉴스가 미국에서 있었죠. 과연 이 부분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또 계속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국 발사체 관련 주식들도 동반 강세를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HVM 등이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특별히 HVM은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회사들은 사실상 뭐 별로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썩 그렇게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테마로 도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큰 그 방점을 찍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한국 시장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 오늘 또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의 수급의 영향과 그리고 해외 시장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안 좋네, 그죠? 예전에 그 엘모 회사가 참 거버넌스가 좀 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그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네는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거버넌스가 별로인 회사는 결국 주가도 별로더라고요. 예, 주가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그 회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 회사가 일을 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거를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했는데 왔어? 그래. 이러고 끝. 그래, 놓고 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돈 갖고 왔어? 놓고 가.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꽝이죠. 꽝이에요. 근데 한국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참 문제인데 오늘 또 뭐 에스모 회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오히려 이제 투자를 걸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더 늘렸다.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앞서 설명했던 그 회사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꽤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1%만 올라가도 대박이거든요. 근데 좀 그렇구나 라는 거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소액주주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20% 올려서 주면 되게 큰 인심을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 아까 봤지만 그렇게 저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덜투덜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투덜투덜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건 한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